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당장 손절해야 될 사람, 당장 끊어내야 될 사람,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계속 만나야 되는데, 회사에서 계속 봐야 되는데, 계속 같이 뭐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끊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갑자기 멀어지려고 하면은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이 생기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저희 회사를 나간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일을 한 사람들 중에서 막 잘 된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이더라.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가서 잘 된 분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나랑 친하게 지내거나 나랑 따로 막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나한테 뭘 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가 비슷해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집에 와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부터 해서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여러 가지 책을 막 찾아서 읽어봤더니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못한 게 있고요. 혹은 맞아, 내가 이 책에서 이걸 보고서는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 옛날에 고생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딱 5개를 추려봤습니다. 꼭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근데 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함께 들으시고 인간관계 편해지는 방법 알아가시죠? 첫 번째, 밝게 인사하기. 너무 뻔한 얘기 같죠?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이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평하게입니다. 저희 회사에 경력직 후배가 들어왔어요. 근데 엄청 막 세게 센 언니처럼 생긴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할 일이 많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한 분이 막 그 친구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걔는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배워야 된다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맞아, 걔가 참 애가 밝고 예뻐 하면서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그 친구를 잘 관찰했더니 딱히 누구랑 막 친하게 지내진 않아. 근데 누구를 봐도 참 밝게 환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누구랑 친하잖아요. 그럼 막 저 멀리서부터 보면 어머 선배님, 어머 누구야, 이렇게 막 반가워요. 근데 나랑 별로 안 친해, 혹은 나랑 조금 껄끄러운 관계야. 그러면 웃긴 웃어.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저랑 친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공평하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장 기본인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대인들 대부분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듣기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들으면서 나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생각하고 있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 어제 얼마나 힘들었냐면 막 한참 얘기하면은 야, 내가 더 힘들었어. 혹은 내 얘기할 거 없으면 야, 내가 아는 사람은 야, 그거 넌 일도 아니야. 막 자기가 할 얘기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우린 어때요? 기본적으로 존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본능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할지 3가지만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일단 살짝 크게 뜨고요, 살짝 앞으로 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랬구나,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3단계 어떻게 해요? 크게 뜨고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고 그랬구나, 리액션을 해준다.
근데 여기 또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만 보면 막 붙잡고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대문자 아이라서 사람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좀 진이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밖에 오래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 근데 이거를 매번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남편 흉볼 일 있으면 또 이만큼 막 또 뭐 이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한번 끊어줘야 돼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이름이 사랑이면 사랑아,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다면은 나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 잠깐 커피 한 잔만 시키고 올게. 상대방의 얘기를 잠깐 끊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한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 듣고 있었다는 걸 표현해 준 거죠. 네가 그래서 진짜 기분이 좋았겠구나, 혹은 네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혹은 네가 뭐뭐해서 나 진짜 너 너무 멋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상대방한테 내가 다음에 일정이 있거나 못 듣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근데 오늘 무슨 미팅이 있어서, 나 근데 지금 뭐 해야 돼서 좀 가봐야 되는데 아쉽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번에 들을게.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나머지 얘기를 꼭 해줘.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더 이상 들어주기가 힘들 때는 기분 좋게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거절하기입니다. 사실 저도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내가 누구를 거절을 하면은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실망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여서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주거나 뭐 같이 하고 있을 때 무조건 오케이를 했을 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랑 대화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만 좋은 인간관계나 대화법. 당연히 상대방이 싫어하겠죠. 지쳐나가 떨어지겠죠. 두 번째, 상대방만 위한 거. 상대방만 위하게 되다 보면 내가 지쳐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나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마지막 3번.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항상 첫 번째는 나예요. 나를 가장 소중하게, 나를 가장 위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정해두고, 그리고 상대방도 같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냐. 먼저 안 된다고 바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두고 그거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게 고민했다는 걸 상대방도 느끼게 되겠죠. 혹은 급한 일이면 다른 대안을 찾겠죠.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이 됐기 조금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제안을 줘서 고마운데 나 요즘에 어떤 일로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거절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대안을 줄 수 있으면 대안을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아는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그 분야에서는 이 친구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 이러면서 그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안까지도 제시해 줬으니까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저도 저를 지킬 수 있어서 좋고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대화법이 되는 거죠. 4번째는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감정적이 되기 쉽죠. 우리가 왜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파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 라고, 너랑 나랑 싸우거나 우리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곤두섰던 신경이 다시 아니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헤쳐나갈까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지사지. 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저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회사에서 미팅을 하려고 이제 모였는데 좀 한 분이 늦게 오셨어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받지 않고 인사가 팍 쓰고 팔짱을 끼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러나 저 구석에 있는 저기까지 가기가 싫어서 그런 거나. 그래서 제가 여기 앉으실래요? 제가 자리 바꿔드릴까요? 대답도 안 해. 인사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뭐야 나한테 왜 저러지? 사람들이 있다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다음 미팅 때문에 이제 둘이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오늘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부터 일을 했는데 무슨 일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나라도 그러면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 사람 때문에 미팅 내내 기분 나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그 사람 때문에 오해해서 하루 종일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갑자기 논쟁이 되려고 했을 때 왜 이 사람이랑 나랑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사람과의 논쟁에서 우리의 목표로 논점을 다시 한번 전환하기. 거절할 때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기, 이유를 설명하기,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대안까지 제시해주기. 상대방 이야기 잘 들어주기,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하기. 어떻게? 공평하게. 어떠셨어요?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적용했는데 잘 풀린 경우가 있다면 얘기도 나눠주세요. 혹은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가지고 함께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